네, 오늘의 주요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날씨 좀 잠깐 볼까요? 오늘도 덥죠? 오늘도 많이 무덥다고 하네요. 지금 서울이 체감온도가 30도에 벌써 육박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또 서울 지역 일부 지역에 비도 내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비가 내리는데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 그 밖에 중북부 곳곳에도 약한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네요. 오늘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폭염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네. 처서가 23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가을이 온다는 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처서 매직은 이번에 없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요 뉴스 정리해 주세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죠.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경제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노란봉투법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한마디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요?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 그게 그러면 하청 노조에 이제 교섭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불법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를 그동안 기업들이 해왔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계는 다시 수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전국 곳곳의 경제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반대 목소리를 일제히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원청업체 홀로 수천 개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상대를 해야 하고 중대 투자 결정까지 쟁의 행위에 가로막힐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도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났어요. 여기서 제임스 김 회장이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면서 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제 6단체가 법 시행 그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이어서 이틀 연속 재개의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전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서 김기문 회장 등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법 개정 이후에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단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선진국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했고 대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은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한정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좀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인데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게 될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21일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에서 MBC법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EBS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공언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무궁화호 열차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였어요. 7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10시 50분쯤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예, 예. 속보로 전해졌는데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경남 진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였습니다. 철로 주변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 7명과 충돌을 한 건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원청인 코레일 소속이었고 나머지 6명은 그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예. 특히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가 됐고요. 이들은 선로 주변 비탈면에서 구조물 안전 점검을 하고 걸어서 이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최근에 그 청도에 비가 자주 내려서 비탈면 안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또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일단 이들은 철도 보호지구 내 위험지구 외에서 철도 차량이 운행 중인 상황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역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소방당국에 의하면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를 열차가 뒤쪽에서 충돌한 것 같다라면서 그 무궁화호 열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열차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생활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가까이 다가와도 그 소리만으로는 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열차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된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열차가 사고 전에 근로자들을 발견해서 경적을 울렸는지 여부 등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에게는 그 열차 감지 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가 그래요? 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로 설정한 일정 거리 내로 열차가 들어오면 경고 알림 음이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요. 노동당국은 현장 감식 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원전 수주 관련 논란인데요. 네. 체코 원전 우리가 수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26조 원 규모의 맞아요. 큰 사업권을 따낸 건데 네.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지식재산권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일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잠깐 좀 설명을 네, 해드리자면은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7월에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그 두쿠바니 5, 6호기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라고 예. 주장하면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법원에는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 예. 이후에 체코 정부랑 최종 계약이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 1월에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가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라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비밀 유지 약속으로 합의 조건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좀 퍼주기 합의를 했을 거다라는 논란이 꽤 일기도 했었고요. 네. 실제로 이면에 불평등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좀 밝혀진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프랑스와도 경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유럽 시장 진출에 이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맞아요. 크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합의문 자체는 새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이름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구체적으로 그 합의문 내에 부록 A에 명시된 국가만 한수원이 진출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요? 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미, 요르단, 퀴르티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진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이 국가들은 이제 이 합의문에서는 부록 A에 언급된 그 국가를 뺀 나라들이 부록 B에 적혀 있는데 이 국가들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 국가들에는 한수원이 새로운 원전 수주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이 합의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또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또 받아야 되고 예.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규모의 일감 계약, 그리고 기술 사용료 우리 돈으로 2,400억 원 등을 내는 조항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50년이고요. 그래서 좀 굴욕합의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거죠.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입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과정에서 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부에 즉각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고요. 강 실장은 특히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원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또 원칙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웨스팅하우스가 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그 기술료를 요구한 건데 네. 기술을 너무 많이 지불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진출할 수 없는 나라까지 그렇게 네. 합의문에 넣었어야 되는지는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3자회담이 이제 성사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래요? 장소도 지금 어디에 열릴지도 관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한 두 예.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을 중립지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자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공동의 의지다라면서 중립국에서 열릴 거고 따라서 스위스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제네바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정부는 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입국을 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네바와 함께 또 거론되는 곳이 있는데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여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5월부터 3차례 회담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앞서 레오 14세의 교황은 바티칸에서 평화회담을 주최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티칸이 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 안에 있고 이탈리아가 테러 제재에 동참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네바와 이스탄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과 유럽이 이 안전 보장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모호하니까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의 병력 규모를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국적군 창설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군 지휘부가 곧 화상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당연히 러시아가 수용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나토 회원국 군의 우크라이나 배치를 단호히 거부했는데 러시아가 안전보장안을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한편 러시아는 또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역사적으로 자국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영토 분할 정당성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백악관 회담은 외교 참사 없이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과제가 좀 남아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도감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휴전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 종전 협상은 그동안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꼭 어떻게 하든지 종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전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